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피파 랭킹 3위,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전승으로 4강까지 올라온 프랑스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결과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격 라인이 풀가동된 팀이 스페인에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4강전을 단 하나의 장면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프랑스의 화려한 공격진이 스페인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번 경기를 이해하려면 두 팀의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피파 랭킹 3위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네갈의 3대1, 이라크의 3대0, 노르웨이의 4대1, 스웨덴의 3대0, 파라과이의 1대0, 모로코의 2대0, 총 6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완벽한 전승 행진으로 4강까지 올라온 팀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만 따지면 현재 이 대회에 남아있는 4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반면 스페인은 피파 랭킹 2위로 유럽 지역 예선을 무패로 통과하며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카보베르데와 무승부를 거두고 벨기에,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로는 단 한 골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기대에 비해 상당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최근 경기력 면에서 더 안정적이고 강력했던 프랑스의 유세를 점쳤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마이클 올리세로 이어지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 삼각편대가 가동됐고 여기에 바르콜라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공격 자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스페인은 라민 야말, 로드리, 다니 올모, 마르크 쿠쿠레아 등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을 4강까지 이끌었던 주전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볼을 지배한 건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이었습니다. 전반전 볼 점유율은 스페인이 56대 44로 앞섰고 슈팅 숫자에서도 스페인이 더 우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공격진의 화력은 세계 최강이지만 반대로 중원 장악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 스페인은 볼을 소유하고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팀의 본능에 가까운 팀이죠. 저는 이걸 전술적 중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페인은 중원에서 볼을 끌어당기며 상대가 원하는 공간과 타이밍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 결과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바르콜라에게 볼 배급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화려한 공격진이 있어도 볼을 받지 못하면 그건 그냥 스파크 없는 엔진일 뿐입니다. 장의력은 넘치지만 정작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 공간을 파고들어 특유의 스피드로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전반 15분에는 음바페가 역습 상황에서 스페인 수비 라인을 헤집는 드리블로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려 했지만 스페인 수비 두세 명에게 포위되며 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중원에서도 밀리고 역습에서도 마땅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스페인도 이번 대회 내내 공격진 결정력이 아쉬웠던 팀인 만큼 프랑스를 상대로 대형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 올모가 순간적인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라비오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하는 등 짧은 순간의 움직임으로 프랑스 수비 라인을 위협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터집니다. 프랑스의 리카르디뇨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걷어내려는 순간 갑자기 침투한 라민 야말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뒤이어 들어온 디뉴가 야말에게 어처구니 없는 로우킥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토트넘의 한 선수가 리즈전에서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다 PK를 헌납했던 그 황당한 장면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볼을 빠르게 걷어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굳이 한번 트래핑을 하면서 야말에게 침투할 시간을 줘버린 겁니다. 스페인의 전담 키커 웨르사발이 이 PK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선취점을 뽑아냈고 프랑스로서는 내주지 않아도 됐던 골을 완벽한 실수로 헌납한 너무나도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반 30분 프랑스의 주전 센터백 윌리엄 살리바가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리드를 내준 것도 모자라 수비의 핵심 자원까지 잃어버린 프랑스. 이건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눈사태가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은 오히려 전방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반 33분에는 알렉스 발데가
바르콜라가 프랑스 골키퍼 마냥까지 압박하는 과감한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고 전반 48분에는 야말이 볼을 빼앗아 찬스를 이어줬으며 파비안 루이스의 마무리 슈팅이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프랑스도 바르콜라의 슈팅, 음바페의 침투, 덴벨레의 돌파로 방역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스페인 골키퍼 시몬도 필요한 순간마다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1 프랑스가 끌려가는 상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데샹 감독은 마누 코네를 투입해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오는 듯했지만 바르콜라가 박스 안에서 볼 터치 미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리는 등 스페인 골문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을 좀처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데샹 감독은 추가 선수 교체를 연달아 단행하며 더욱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전방에 무게를 싣다 보니 수비 라인 뒤로 공간이 크게 열렸고 후반 58분 단위 올모의 완벽한 킬 패스를 받은 페드로 포로가 단독 찬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0대2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사실상 이 순간 경기의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후반 60분에는 라민 야말이 프랑스 수비진을 혼자서 드리블로 완전히 무너뜨린 뒤 세 번째 골까지 터뜨렸지만 다행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스코어는 2대0으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후반 막판까지 필사적으로 만회골을 노렸지만 찬스는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2대0 스페인의 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약팀을 상대로도 고전했던 팀입니다. 카보베르데와 무승부, 벨기에와 우루과이를 상대로 겨우 한 골차 승리, 많은 분들이 스페인의 공격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프랑스라는 진짜 강적을 만나자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중원 장악, 강도 높은 전방 압박, 빠르고 정확한 침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페인은 대회 내내 전술 완성도 자체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고전한 건 집중력과 동기부여의 문제였지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라는 진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상대를 만나자 그 전술 완성도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개인 능력만 따지면 이 대회 최고의 공격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볼을 받지 못하는 공격수는 아무리 뛰어나도 경기 안에서 존재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음바페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스페인 수비진에게 철저히 봉인당하며 경기 내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거기에 어처구니 없는 PK 헌납, 살리바의 부상 교체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프랑스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스페인이 잘한 게 아니라 프랑스가 자신들의 실수로 경기를 내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스페인의 완승, 과연 결승에서도 이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랑스라는 특정 상대에게만 통했던 경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축구 본능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인의 결승 상대와 함께 우승 가능성을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